안녕하십니까. 대학원행정실의 김재천입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오늘 도서관 이용 및 학술 정보 교육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폭넓고 깊은 학문적 지식에 갈급하신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은정 교육대학 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백인재 기념도서관 박창호 차장님의 도서관 현황 및 설명, 후 의학도서관 박혜원 선생님의 인문사회 계열 특화된 학술정보 검색에 대한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후 질문 응답까지 약 90분이 소요될 예정이며 강의 중 궁금하신 점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는 꺼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학부생 인문사회 계열을 위한 도서관 이용 방법 및 학술정보 검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정 교육대학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치시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음소거가 해제가 잘 안 돼가지고 접속이 좀 늦었습니다. 계속 이 줌 온라인 교육이 시작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12월 이제 말이 다 되어서 여러모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쁘고, 시간을 내기가 힘든 것을 고려해서, 어,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교육을 준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정보로 모든 학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또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음,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생들에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학술 정보를 검색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학술 자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고 또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논문 작성에 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참고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백인제 기념 도서관과 의학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런 특강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지금 참석하고 계신 사회복지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특강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곽창호 백인재 도서관 차장님의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백인재 기념 도서관의 곽창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이용교육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잠시 좀 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선 저희 도서관은 98년도에 지금 현재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지금 현재 장서 수로는 한 100만 권 정도, 비도서를 포함해서 100만 권 정도에 육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체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데가 2층인데 도서관은 1층부터 6층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주로 자기 책가방을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일반 열람실과 그리고 복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복사실이
이용을 하셔야 될 분은 도서관 1층으로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지하 1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5층수로는 지하 1층인 가시면 되고 2층은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가 로비가 있고 김학수 있는 박물관 그리고 대출 반납실이 있고 3층은 자연응용과학 자료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책이나 이런 자연과학, 응용과학의 도서들은 3층에 다 있고 4층은 인문과학, 철학, 종교, 의학, 문학, 예술 파트 촉들이 다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사회과학, 정치, 경제, 사회법률, 사회복지. 지금 현재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주 전공책은 5층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층은 프라임 코어 카페라고 해서 자유롭게 앉아서 열람하거나 또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 6층에는 그 단체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3층, 4층에 그룹 스터디 룸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우리 융복함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저희 인문교양 저기 융복합 문화센터 내에 저희 지금 스튜디오실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는 학생이나 또는 뭐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홈페이지에 스터디룸 예약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박혜원 선생님이 다 설명할 것이라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도서관의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고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자료부터 시작해서 공간, 시설 모두가 같이 이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저희 도서관도 발전을 하는 거라서 오늘 이거를 계기로 해서 더욱 많이 도서관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용 교육이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해를 잘 못하겠다 또는 뭐 좀 더 세분화된 또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용 교육을 원하시면 지금 우리 김재천 차장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도서관에 직접 말씀을 하시든 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비대면과 대면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이용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찬송 차장님의 도서관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저희 원래 백인제 기념 도서관에서 저희 김해 캠퍼스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관리를 하시지만 온라인 교육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강사를 이 의학 도서관에 있는 박혜원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오프라인이라든지 도서관에도 많은 사서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항상 오늘 교육을 계기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백인제 기능 도서관에서도 접속을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많이 유익하게 얻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다음은 박혜원 선생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원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의학도서관의 박혜원입니다. 바쁜 연말에 이렇게 도서관 교육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자발적으로 신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발적인 선생님들의 시간 아깝지 않게 제가 도서관 이용 방법과 학술 정보 검색에 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입니다. 백인제 기념 도서관 이용 방법부터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과제나 논문 작성을 하실 때 필요한 학술 논문 검색 방법을 리스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이용 방법부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백인제 기념 도서관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입학하신 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화면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의 정보는 선생님들은 모두 자동 등록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디는 학번이시고요. 패스워드는 생년월일 6자리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마 사전 공지가 나가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백인제 기념 도서관 들어가셔서 접속을 해보신 분들이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전화 주신 분들 중에서 계정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초기 비밀번호를 선생님들 스스로 바꿔놓으신 상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이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출반납 데스크로 연락하셔서 초기 비밀번호로 리셋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그리고 백인제 기념도서관의 전반적인 서비스는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뿐만 아니라 백인제 기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저널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로그인을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신 상태가 됩니다. 자료 검색은 저희 통합 검색창을 통해서 혹은 자료 유형별로 단행본을 찾고 싶으실 때는 탭을 이동하셔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비도서 자료, 동영상 자료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찾고 싶으실 때는 탭을 옮기셔서 자료 검색창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은 선생님들 워낙 잘 하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색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검색해서 나타나는 소장 자료들을 대출할 수 있는 권수와 기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선생님들은 최대 30권까지 빌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한 책당 한 달 동안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연장하거나 대출 중인 도서는 또 예약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연 브라우저를 열어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사용되는 브라우저는 크롬입니다. 제가 크롬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자저널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 호환이 가장 잘 되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브라우저 사용하실 때 구글에서 제공하는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를 이용하시면 호환성 높은 상태에서 검색과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셔서 도서를 연장하거나 예약하는 방법은 일단 로그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둔 상태시고요. 선생님들 혹시 듀얼로 혹은 실습할 수 있는 PC가 있으시면 백인제 기념 도서관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검색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는 것도 반갑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클릭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거랑 안 해본 거랑 이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나서 기억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오늘 제가 시연하면 보여드리는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그인된 화면에서 도서 연장하는 위치는 인기 메뉴 아이콘 첫 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 이 레이저 포인트 부분에 오시면 대출 연장, 예약 조회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제가 로그인을 다시 하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제가 대출한 책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리스트 중에서 이 책을 내가 한 해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싶다. 즉, 한 달 동안 더 연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방법은 이 책을 선택하신 다음에
대출 연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 연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제가 지금 클릭한 시점과 동시에 한 달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이 책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반납 예정일 직전에 도서를 연장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시겠죠. 이렇게 연장을 클릭하셔서 확인 처리하면 네, 제가 이게 오늘 빌린 책이라서 지금 연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 대출한 1일 뒤 그리고 반납 예정일 1일 전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 위치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대출되어 있는 책을 좀 예약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합 검색창에 제가 상담 심리 관련한 책을 한번 백인제 기념도서관에 어떤 유형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 심리라는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해 보면 680건의 자료가 나타납니다. 680건 중에서 유형을 보시면 확인 논문도 있고요. 단행본,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서를 빌리고 싶기 때문에 검색 결과를 단행본을 클릭해서 자료 유형을 도서 자료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4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고 보시면 대출 가능 여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세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대출 중인 이 정서 중심 상담의 실제라는 도서를 예약하고 싶다 하실 때는 대출 중 상태를 클릭해서 예약 가능 링크를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 가능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선택을 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선생님의 예약 순번이 도착하면 지금 제가 신청한 도서가 대출 반납 데스크에 반납이 되면 선생님들께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 받으시는 대로 도서관에 가셔서 예약 도서를 빌리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신청하셔서 또 서비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자료 신청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우리 도서관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선생님들이 타이핑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위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선생님들께서 찾으신 자료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도서관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인기 메뉴 두 번째인 희망 자료 신청으로 갑니다. 희망 자료 신청으로 가서 보시면 아주 커다란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선생님들의 캠 상태를 한번 보고 잘 보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집중 잘 해주고 계시네요. 네. 화면 보시면 신간정보와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백인제 기념도서관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신간도서 검색을 하셔서 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신간도서에서 원하시는 도서가 있으시면 해당 도서를 도서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이 도서가 온과 동시에 예약해서 바로 보겠다 하는 요런 예약함, 요런 옵션 선택하시고요. 신청 옵션은 학생 희망으로 해주신 다음에 도서 신청하면 도서 신청이 완료되고 국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주, 국외 도서는 최대 6주 정도 걸려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또 선생님들께 문자가 갑니다. 문자 가면 희망 도서 신청하신 거 찾아서 또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문 복사 서비스와 상호 대차 서비스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실 만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면 도서관에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료 논문도 많지만 유료 논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유료 논문을 모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못하거나 볼 수 없는, 이용할 수 없는 자료를 타 도서관에 신청해서 제공받는 서비스가 원문 복사 서비스, 상호 대차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논문을 복사하는 서비스는 원문 복사 서비스로 해주시면 되고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타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서비스를 도서를 빌리는 서비스를 상호 대차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 복사 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데이터베이스인 리스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원문 복사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만 위치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꼭 기억을 하고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자료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기 메뉴에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다 아이콘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입니다. 원문 복사 신청. 이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내가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 사항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옆에 보시면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가 있는 이 부분이 신청 탭입니다. 신청이라는 텍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이 또 풀려 있네요. 로그인은 하면 되고요. 다시 위치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문 복사 신청에서 안내가 아닌 신청 탭으로 옮기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실 부분은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복사 종류가 학위 논문인지 아니면 학술지 논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문명이 그 저널명이라든지 이 빨간색 필수 항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빨간색 필수 항목은 반드시 서지 정보를 확인하시고 서지 정보라는 것이 논문에 있는 제목이라든지 저널명, 권호, 페이지 정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정보들 확인하시고 여기 저장 선택해 주시면 원문 복사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학위 논문 신청으로 탭을 바꾸면 조금 이렇게 필수 항목이 줄어들긴 합니다. 필수 항목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원문 복사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소속 기간이 없으시면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인제대학교에 소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문 복사 서비스는 저희 도서관 예산 범위 한정한 예산 범위 한에서 전액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도서관이 부담을 하는데 택배 비용은 발생한다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작할 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의 각종 시설 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위치만 교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술 논문 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늘 이 검색이 왜 중요한지, 검색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편인데요. 이 중요성, 이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이십니까?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노인복지 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래프는 노인복지라는 키워드를 제가 KCI 등재 기준으로 국내 학술 논문에 얼마나 등재되어 있는지 최근 10년치를 그래프화 해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노인복지 관련 연구 논문은요, 한 4,000건 정도 발행이 됐고, 한국에서 발행이 됐고, 매년 한 400건 정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제가 지금 찾은 이 현황은 국내 KCI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 혹은 교육학 분야에서 노인복지 관련 연구가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더 많은 논문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논문을 리뷰할 시간이 선생님들이 부족하십니다. 연구자들이 가장 부족한 게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이러한 리뷰할 시간을 좀 줄이고 필요한 논문만 검색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좀 문헌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 과정에서 논문 검색은 왜 중요한지 이 슬라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도서관 가이드고 연구 과정을 좀 설명해 놓은 예쁜 그림입니다. 제가 우리의 가독성을 위해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연구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보통은 선생님들이 주제 선정을 하시죠.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된 주제가 있다면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 검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 연구를 가지고 연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서론 이런 것들을 좀 고찰한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고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과정까지가 전반적인 연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검색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연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좀 부실한 논문이 포함되거나 바이어스, 편향된 논문이 포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선생님의 논문 혹은 연구 과정에도 그러한 편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검색을 해서 내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연구자에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보통 어디서 논문을 검색을 하십니까? 보통 제가 채팅방에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과제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 어디서 검색을 하시는지 채팅방에 자유롭게 한번 올려주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늘 이용하는 학술DB가 있어도 좋고요. 웹사이트가 있다면 한번 확인차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스콜라 이용 많이 하시죠? 구글 스콜라도 있고 DBPR도 이용을 하십니다. DBPR는 대표적인 국내 논문이 검색도 할 수 있고 원문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네, 네이버 학술 검색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네이버 검색 또는 리스 검색도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들. 지금 세 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웹사이트 말고도 뭐 통계청 같은 데서도 검색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관심 있는 학회나 이런 학회 웹사이트가 있으면 접속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원이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이 웹상의 정보들은 공식적인 정보도 있고요. 비공식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공식적이기도 하고 비공식적이기도 한 그 모든 자료가 검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면서 그것이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렇게 요즘은 지금 선생님들 채팅방에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챗GPT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챗GPT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 챗GPT가 점점점 똑똑해지는 것을 저는 이용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GPT한테 내 롤을 주고 나는 뭐 사회복지사다 혹은 내가 이런 논문을 쓰는데 이러한 노인복지에 대한 논문 정보를 좀 줄래? 라고 물어보면 무료 버전은 이렇게 또 자세한 레퍼런스는 아니지만 이런 연구를 한번 찾아보라는 키워드 정도 던져줍니다. 근데 유료 버전은 뭐 레퍼런스까지 이렇게 딱 확인해서 대답을 해주는 이런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있지만 보시면 연구 키워드라든지 참고할 만한 연구 논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글 스콜라나 네이버 학술 정보나 아니면 이런 챗GPT 검색 결과에는 잡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올라온 자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지 않은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료들을 공식적인 나의 연구 논문에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검색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늘 DBP야 이런 거 나와서 너무 제가 기쁩니다. 선생님들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은 공식적인 동료들의 평가가 완료된 그런 공식적인 자료들만 검증을 통해서 올라온 자료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한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국내 학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리스입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요 데이터베이스도 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리스트 한번 보시고요. 국외학술 정보도 제가 리스트 저희가 내용 말씀드리면서 어떤 DB 보시면 선생님들한테 진짜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정보 검색은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리스라는 것까지도 오늘 한번 배워보시면 기억이 꼭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때는 검색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플로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스텝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정은 우리가 리스로 하겠습니다. 리스로 하고 이러한 리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검색할 건지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할 건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주제를 조금 구체화하셔서 키워드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키워드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주제, 검색 키워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리스에도 검색 도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검색 도구들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를 확인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스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스라는 것은 지금도 이용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국내의 학술 데이터, 학술 자료가 가장 많은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검색 자체가 유료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리스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국내 대학이 생산한 학위 논문들도 모두 검색을 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분야도 전 주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국내 학술 논문, 단행본, 연구성과 보고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를 접속하는 방법은 반드시 도서관에 걸려있는 리스를 통해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들이 DBP야, 키스, 스콜라, 이 아티클 이게 국내의 대표적인 상업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런 것들 인터페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아티클이라는 DB 말고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DB에 있는 원문을 보시려면 리스를 도서관 로그인하고 로그인된 상태에서 도서관에 걸려있는 리스에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으로 다시 가서 아마 로그인이 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도서관에 걸려있는 리스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도서관 맨 밑에 있는 이 리스, 요 위치가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가능하시면 도서관에 로그인하신 상태에서 이 리스를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리스를 클릭하고 상단을 제가 조금 확대해 볼게요. 11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냥 list.kr로 들어갔을 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제 레이저 포인터 보이십니까? 좀 다른 게 보이십니까? 인제대 직접 접속, 즉 기간 접속을 하신 상태에서만 인제대에서 보고 있는 유료 논문도 함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스 검색하시면 한 번에 원문까지 더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스에 개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제가 로그아웃 처리하고 제가 있는 제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리스 자체에 나만의 검색 도구도 활용하실 수 있고 해외 정보 DB도 이용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으로 원문 복사를 신청하거나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안 되어 있는 선생님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좀 천천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 회원가입하시고 설정을 바꾸시는 부분은 바로 이 옆에 있는 설정 아이콘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설정 아이콘 지금 빨간색 레이저 포인트 있는 우측 상단의 설정으로 가시면 한 번 더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재로그인을 하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탭들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선택 항목에서 이 서비스 이용 구분을 소속기관 이용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도서관 관리자로 해야 될 지금 업무들이 있어서 소속기관이 의학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인제대학교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백인제 기념도서관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백인제 기념도서관으로 선택을 하시고 부서명 혹은 지금 선생님들이 소속하고 있는 학과명 적어주시고 교육대학원이면 교육대학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번 넣어주시고 이런 필수 정보들을 입력하고 확인을 동의하신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인제대 백인제 기념도서관 소속 기관 이용자로 인정이 돼서 리스에서 복사 대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오늘 중으로 해두시면 선생님들 연구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스 접속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리스에 접속을 해서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 검색을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연구 동향 확인하는 위치로 가시면 뭐가 좋냐면 내가 지금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주제가 모호할 때 아직 주제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 최신 연구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연구 동향이라는 것은 리스에서 국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면 국내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인용을 가장 많이 한 혹은 가장 많이 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은 이러한 횟수들을 리스에서 자체적으로 로그를 만들어서 인기 학술 자료로 지금 매번 업데이트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에서
스크롤바를 조금 내려보시면 주제별 인기 학술 자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료 유형을 학위 논문으로 옮겨도 되지만 우리가 주제를 볼 때는 보통 학위 논문보다는 학술지 논문에 접근을 하시죠. 학술지 논문에서 제가 교육 분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그 세부적인 교육으로 클릭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유아교육부터 체육교육, 그리고 윤리교육, 옆으로 또 우측에 보시면 교육 일반 이런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교육 일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육 일반에 총 6개의 학술 자료가 있고 요 6개의 논문이 최근에 가장 연구자들이 많이 본 자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6개 이상의 인기 학술 자료들 리스트를 다 보고 싶다. 교육 일반 관련 리스트를 전체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더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레이저 포인트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더보기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교육 일반 자료에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학술 자료 리스트를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문을 보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 번째 논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논문을 클릭해서 상세 검색 결과 보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대학 교양 글쓰기에 있어서 이런 인식 연구를 했는데 이거의 원문을 보는 방법은 원문 보기에 가셔서 아이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이콘 제가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검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검색대에서 나타난 원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문을 보는 방법은 이 원문 보기 메뉴에서 가능한데 F, M, W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F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즉 원문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M도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라는, 원문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W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구독하지 않아서 돈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는 복사 신청, 원문 복사 서비스 신청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의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스콜라, 우리 기관에서 보고 있는 스콜라로 가서 원문을 실제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논문에 논문 정보가 나타나고 밑에 보시면 원문 저장이라고 클릭을 하면 PDF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 검색해서 최신 연구 동향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원문이 있으면 원문을 보다가 또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쭉 이 논문의 내용을 보고 참고 문헌 중에 내가 이 논문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제목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리스 검색을 또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논문을 제목을 복사해서 리스 검색에서 바로 논문명 그대로 넣어주시면, 논문 제목을 넣어주시면 검색해보면 제가 지금 찾았던, 보시면 세 번째 요 논문 2023년에 신동광 저자의 내용 중심 영어 요 논문을 리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또 원문을 보는 방법은 원문 보기에 F나 M이 뜨면 내가 원문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클릭해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 문헌에서 이어서 링크를 이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검색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때는 주제 검색하실 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한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으셔야 될 때 주제 검색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검색 실습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 검색 실습 주제는 지역사회 노인 복지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리스에서 검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집중도 높게 잘 하시고 잘 지금 들으시고 계신데, 이러한 주제가 있어요.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주제가 있을 때 선생님들은 이 리스 기본 검색창에, 자, 리스 기본 검색창에 뭐라고 키워드를 넣으실지 한번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이 검색창에 이러한 주제로 검색을 할 때 어떤 키워드를 사용을 하실지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우울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겠다라는 선생님도 있으시고요. 오늘 제가 열심히 참여하시면 커피 드릴게요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선생님들. 없어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워드 잘 선정을 해주시네요.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우울감 이런 것도 있으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채팅방 같이 보면서 다른 연구자들은 검색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올려주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검색을 할 때는 노인 우울감 이렇게 리스에 검색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내가 생각한 주제를 모두 키워드화해서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실제로 그러면 제가 생각한 요 주제를 그대로 리스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 실습 주제로 드린 이 텍스트를 전체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을 진행하면 총 23건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위 논문은 102건인데 제가 지금 오늘은 학술 논문 중심으로 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건의 논문이 나오는데 이 더보기를 클릭해서 살펴보면 사실 처음에는 괜찮은 논문들도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쭉 검색 결과를 같이 지금 한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검색 결과 페이지 한 20개 정도는 꽤 높은 검색 주제와 관련된 검색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여성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여기에는 지역사회도 빠져 있고요. 복지 프로그램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키워드를 줬지만 사실 이 지금 23건이라는 검색 결과에는
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도 포함되는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색을 하실 때 좀 유의미하게 검색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키워드를 넣으면 넣을수록 검색 결과에 잡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검색어와 검색어 사이에 스페이스를 띄우실 때 리스는 자동으로 AND 검색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만약에 지역사회, 노인, 우울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다 넣어버렸을 때 리스는 지역사회 AND 노인 AND 우울감 이런 식으로 검색을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맞는 논문을 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키워드가 주제와 관련된 필드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논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구 과정에서 주제 검색을 하실 때는 좀 중요한 키워드 2-3개만 선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주제에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우울 요 정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검색을 할 때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검색해서 한번 검색 결과를 보고 그 검색 내 재검색을 통해서 우울이나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검색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본 검색창에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컨셉 한 2가지만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채팅방에도 이렇게 올려주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노인복지 프로그램 얘부터 검색을 해볼게요. 리스는 많은 키워드가 들어갈수록 검색에 잡음이 생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중요한 키워드부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하면 총 2,714건의 학술 논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플러스 결과 내 재검색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이십니까? 결과 내 재검색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가 우울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리스트에서 우울감과 우울을 같이 검색을 해보면 우울이 훨씬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검색을 위해서 우울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해서 노인복지 프로그램 플러스 우울 검색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06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 건수가 주제의 정확도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2개를 넣었을 때도 400건 이상의 논문이 나타나면 중요 키워드를 하나 더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검색 내 재결과 우리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사회 노인이었죠. 그러면 지역사회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총 132건의 논문 검색 결과가 나오고 더보기를 해서 검색 결과를 보면 아까는 우리가 쭉 키워드를 나열했을 때 23건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관련된 논문이 132건 정도 나왔고 이러한 논문을 정확도 순으로 지금 20개씩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검색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고 싶다. 내가 지역사회, 노인복지, 우울 이 키워드만으로 검색을 했을 때 원하는 선행 연구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실 때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구 주제를 잡으시고요. 이 텍스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연구의 대상 혹은 이 연구에 개입되는 인자들 혹은 이 연구에서 내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결과군들의 그 키워드에 꽂히시는 게 아니라 컨셉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노인과 복지 프로그램, 우울감이라는 컨셉, 연구 대상과 개입,
아웃컴에 대한 컨셉을 구분하시고 각 컨셉의 동의어들을 좀 찾아주시면 사고를 확장해서 동의어들을 찾아주시면 또 조금 다른 풍부한 논문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의 연구 주제에서 궁금한 동의어나 유의미한 키워드 선정하는 게 방법이 궁금하실 때는 도서관에 문의를 해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우울감을 지역사회 노인은 보통 노인복지관에 계시죠. 혹은 경로당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과 우울이라는 키워드를 AND 조합을 해서 매칭을 해보면 또 조금 다른 앞에 검색했던 것과 검색 결과가 다른 풍부한 연구 주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우울이라고 키워드를 변형했을 때 그냥 전체 검색 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컨셉을 이렇게 AND로 조합한 다음에 리스에서 상세 검색을 이용하면 조금 더 정확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실 때는 리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필드에 그 키워드가 매칭되는 검색 결과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꼭 주제인 논문 검색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가 뭐 전월명이거나 아니면 뭐 전월명이거나 초록의 주제와 관련 없지만 노인복지가 있으면 그 논문도 검색 결과에 포함이 되거든요. 즉 불필요한 검색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검색창이 아닌 상세 검색으로 오셔서 상세 검색에 이 필드를 논문명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검색 키워드를 제목에만 있는 경우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색 키워드가 제목에만 있는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는 리스에서 일단 메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본 검색창에서 검색도 해보았고 검색 내 재검색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없다 하실 때는 이 상세 검색 클릭하셔서 이 상세 검색에서 이 필드를 다 논문명으로 맞춰주실게요. 그리고 내가 지역사회 노인의 복지 프로그램은 경로당 그리고 이 복지 프로그램 적용했을 때 노인의 우울감 이런 것들을 경로당과 우울이라는 키워드로 변형해서 검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4건의 검색 결과가 나오고 아까 우리 앞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 우울과는 또 다른 이 연구에 필요한 보시면 이런 논문도 나옵니다. 경로당의 융복화 프로그램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도 검색 결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을 진행을 하실 때 연구 주제와 관련된 동의어들로 확장을 해서 논문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색을 하시면 주제와 정확도 높은 검색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에서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그냥 키워드를 알고 있는 걸 다 기본 검색창에 넣었을 때 검색 결과와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논문명에 넣었을 때 비교를 한 화면입니다. 검색 건수도 달라지고 지금 실제로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검색 결과가 뿌려진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리스에 뭐 구검색이나 불리한 연산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에서 검색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리스 검색 결과는 정확도 높은 순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이 높은 순으로 검색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제목에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면 이미 검색 자체가 정확성이 높은 검색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내가 뭐 연도순, 내림차순으로 하면 최신 논문부터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소팅을 바꾸는 방법, 논문의 목록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논문의 원문은 FMW 요 구분 표시를 보시고 FM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PDF를 보실 수 있는 거고 W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원문 복사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결과 값들을 제한하는 필터도 있습니다. 리스 검색 결과 제한 필터는 검색 결과 내에서 좌측에 보시면 원문이 있는 것만 보겠다. 혹은 내가 KCI에 등재된 논문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셔서 적용하시면 검색 결과 제한에서 원하는 검색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리스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을 오늘 했을 때, 내일 했을 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리스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을 내가 오늘 했을 때와 내일 했을 때 검색 결과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 결과를 좀 저장해두고 내 책장에 담아두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인용 문헌을 인용하실 때나 참고 문헌을 작성하실 때 또 다시 찾는 일 없이 두 번 일 안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내 책장 담기라는 기능인데요. 리스에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리스를 다시 가서 저는 개인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원하는 논문을 뭐 이런 아까 봤던 요 프로그램 관련 논문을 내 책장에 담기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냐면 선택하시고 위에 메뉴에 내보내기 내 책장 담기 한글로 보기 중에 두 번째 메뉴 내 책장 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책장에 넣으셔도 되고요. 나의 책장을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자료를 담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본 책장을 선택하고 내 책장에 담기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 책장에 가면 내가 모아놨던 논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이 논문에 대한 뭐 메모도 해두실 수 있고 이 논문의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는 논문이면 이런 식으로 원문 보기 링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볼 수 없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 대출 신청 버튼이 나타나고 복사 대출 신청은 여기서 신청하시면 소속 도서관에서 확인해서 선생님들께 진행 결과를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 책장 담기는 사실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논문을 작성하실 때 인용이나 참고 문헌에 좀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서지 관리 도구를 쓰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백인재 기념 도서관 지금 소속 이용자인 선생님들께서는 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의학도서관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학도서관으로 문의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 파일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뒤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논문은 리스에서 검색하는 법을 쭉 시연도 보여드렸고요.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해외 논문을 찾는 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리스에서 해외 전자정보 탭으로 옮겨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 자체에서 100% 지원해서 국고 지원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우리 소속 기관에서 일부 대학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들께 유리한 데이터베이스는 이 부분입니다. 해외 학술 논문을 검색할 때 주제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있는데요. 이 에듀케이션 소스가 교육학 논문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검색도 되지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원문이 있으면 저널이 있으면 원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 관련 오늘 간호교육 선생님 전공 선생님들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학 관련 모든 논문은 이 시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관련은 소니덱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또 관련 논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데이터베이스고 여기서 검색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앞에서 검색했던 것을 영문 키워드로 변환해서 검색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간 제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4시부터 이 길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으니까 시간 참고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들 위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국내 논문도 많이 보시지만 실제로 레퍼런스 찾다 보시면 해외 논문도 보셔야 될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때는 리스 화면에서 이 보라색 버튼, 보라색 지금 동그라미 있는 부분,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 우측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화면이 이렇게 교체되면서 보라색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딱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외 영문 키워드를 이용해서 해외 논문을 통합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통합 검색을 하시기보다는 선생님들 요 밑에 보시면 전체 학술 DB로 가셔서 ABC 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ABC 순으로 바꿔서 선생님들 주제 분야에 좀 맞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해서 원하는 논문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옆으로 가보면 이렇게 간호학 분야의 시널 위드 풀 텍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에듀케이션 소스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논문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리스에서 제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두면 관심 DB만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해서 위에 보시면 내 관심 DB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용을 자주 하는 데이터베이스만 모아서 항상 할 때마다 찾지 않고 관심 DB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리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리스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교육 끝날 무렵에 확인하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외에도 선생님들이 논문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하게 있으신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요 사이트에 가시면 이 논문이 KCI에 등재된 논문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KCI에 등재된 논문, 학술지, 뭐 저자 검색 이런 것들 하실 수 있으세요. 좀 유용하게 리스에서 못 찾으신 논문 KCI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학문센터도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요거는 논문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사실 연구 성과물이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료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사회복지도 있고 그리고 교육학 관련 자료도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리스에서 찾아보시고 또 요런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접속하셔서 더 보다 풍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술지 논문 인용하시기 전에 구글 스콜라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 특히 이게 부실학술지인지 아닌지, 부실학술지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쓰죠. 의심학술지 혹은 약탈적 학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학술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고 레퍼런스로 사용하시는 절차가 필요하십니다. 그때 예전에는 우리가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 가서 증빙을 했어야 되는데 과기부에서 이 건전한 학술 활동 지원 시스템 세이프를 굉장히 잘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가셔서 우리가 레퍼런스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해외 학술지는 이게 의심 학술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작성 방법은 논문 작성하실 때 유용한 학술 도구 2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의학도서관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참고 문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프로그램에 내가 자료를 수집하면 학위 논문 스타일, 사회복지학, 교육학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 스타일만 한번 적용을 해주면 인용 표기, 참고 문헌 표기가 자동으로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제한점이 있는 게 워드에서 가능해요. 선생님들이 논문 작성하실 때 보통 한글 파일을 쓰시던데 얘는 미국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워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만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만 잠깐 시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뭐 엔드노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노인복지 관련된 논문을 엔드노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담아두었고 이 프로그램에 제가 사회복지대학원 학위 논문이라고 해놨는데 교육대학원도 똑같은 포맷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적용해 두신 다음에 논문 작성 페이지에 인용할 부분에 커서를 두고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인용 문헌을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레퍼런스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그램 안 쓰시면 일일이 하나 구두점 써가시면서 막 참고 문헌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시간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런 게 있다 정도 오늘은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게 필요하시면 도서관으로 요청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것도 이용 방법 교육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에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가 매 학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엔드노트 교육도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육 한번 보시고 엔드노트 사용해 보시면 또 논문 작성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논문 다 작성하시고 유사도 검사 제출하실 때 이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좀 자주 연락 오는 부분이 저희 의학도서관에서 아이덴티케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랑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학위 논문용 표절 검사 프로그램은 백인제 기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카피킬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피킬러를 이용하시는 위치는 도서관에 로그인 하시고요. 제가 리스 접속했던 옆에 보시면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인제 기념 도서관에서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스크롤바 쭉 내려보시면 이 회색 바 이 부분에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요 문서 평가에 파일만 업로드 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표절률이 얼마고 의심 문장이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게 표절률이 너무 높게 나왔다 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고칠지 좀 수정 방법을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얘가 6어절이 넘어가면, 중복되는 그 문장 안에서 6어절이 넘어가면 얘가 표절로 봅니다. 유사도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6어절 정도를 표현을 조금 바꿔주시면 표절률을 낮추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요거는 늘 저희가 표절 관련 말씀을 드리면 몇 프로 이하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지도 교수님께 가이드라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학술 정보 검색 그리고 도서관 이용 교육을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교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문 주신 강사 선생님께 손뼉을 치는 박수 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참석하신 선생님들에 한해서만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